단독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지셔야 된다? 한강변을 성장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 서울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청년 활력 프로젝트, 일자리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나 자신과 재능으로 관심의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캠퍼스 타운 밸리를 만들겠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캠퍼스 타운 밸리를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캠퍼스 타운 밸리는 말 그대로 대학가 주변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대학가가 어디 많을까요? 그죠? 세 군데 많죠. 2026년까지 3개의 권역에 대해서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을 하겠다는 것. 일자리 창출입니다. 캠퍼스 밸리는 뭐다?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뭐예요? 가치가 오릅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겠죠. 서북권, 서북쪽에 어디? 마포라든가 홍대 주변이지 않을까요? 연대 있고 홍대 있고 서강대 있고 이런 지역들 3개 권역이니까 서북권이 있고 서남권이 있습니다. 서남권은 저는 여기가 신림동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피셜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서북권은 마포권 일대라든가 서대문 일대가 될 것 같고요. 서남권은 아마 신림동 일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북권이면 지금 이제 뉴타운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들이죠. 이문, 휘경, 뉴타운, 청량리라든가 홍릉이라든가 요런 데 주변일 겁니다. 이 동북권 지역은. 왜냐면 이제 그게 경희대가 있고 외대가 있고 고려대가 있고 서울시립대가 있고 홍릉을 필두로 한 그 주변 지역 동북권 지역과 마포 서대문구 지역인 서북권 지역 그리고 신림동 지역의 서남권 지역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통한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특히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단독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50 플러스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골목경제 활성화 부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만 갖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그래서 교육사다리를 또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론을 2023년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퀄리티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만들면 그냥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민간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퀄리티를 높여서 진짜 내년이 되면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술과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시민 안심소득, 이건 이제 기본소득과 또 겹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지 돼. 그래서 글로벌 선도 도시, 글로벌 탑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 개혁,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우리가 아까 국제금융센터 지수가요, 2011년 11위에서 2020년 25위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여의도가 아시겠지만 국제금융 허브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 2018년도에 우리의 작고하신 서울시장님께서 여의도를 개발하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고 크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여의도 개발을 보류하면서 국제적인 금융센터 개발들이 많이 이제 안 됐죠. 물론 이제 재건축도 안 됐지만 그러면서 2011년도 11위에서 2020년도 25위로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을 위해서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 금융 특구로 조성하겠다. 그러면 여의도를 디지털 금융 특구로 조성을 하면 금융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킬 거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의도가 지금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들이 한 절반 정도가 여의도 전체 면적의 한 40%가 고도 제한과 친고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아마 고도 제한과 친고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강변,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지셔야 된다? 한강변을 성장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면 한강에 대한 좀 애착도 많은 거고요. 한강에 대해서 좀 많이 한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만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역시 그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없었던 일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강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 여기 되게 중요해요.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어느 지역이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 가져야지 된다. 여의도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의도. 그리고 이제 한강변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무조건 관심 가져야지 되고,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하니까 강남북을 연계하는 네 군데 혁신축, 개발축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지역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 있다. 그리고 동대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근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서울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필요한 이야기고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간 빈부격차도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죠.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이 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들 지도를 생각하셔야 돼. 동대문이 커져. 동대문이 커지면 동대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바로 위에 창신동이 있고, 아래쪽에는 신당동이 있죠. 왼쪽에는 장충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은 용답동, 용두동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장안동도 동대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동대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이 한꺼번에 많이 같이 좋아질 확률들이 높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죠.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 산업 허브.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나라 핵심 산업과, 수출 주도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뷰티 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의 대표 관광 축제인 서울 페스타를 내년부터 개최한다. 근데 요거는 좀 저는 의아해하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 축제인 서울 페스타, 내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막 들어올 수 있나? 내년 정도면? 근데 어쨌거나 이 동대문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한강물길을 회복하고요,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이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게 되면 지상철도 구간에 있는 지금 지상철이 다니는 지역들 있잖아요. 1호선 라인 대표적인 거고, 1호선 라인에 있는 강북 지역에 있는 1호선 라인, 그리고 서울역에서부터 나와서 용산역, 노량진, 대방동, 신도림, 구로 쭉 해갖고 뭐 5, 6까지 이어지는 또 인천까지 들어가는 이 1호선 지하철 라인과, 그리고 뭐 용답동, 뭐 또 성수동 요렇게 지나가는 2호선이라든가 이제 화곡동인가요? 그쪽으로 또 다니는 이제 양천구로 다니는 지상철, 또 당산역부터 시작하는 또 이제 2호선 이런 지상철 라인, 경의중앙선 라인이라든가 경의선 라인, 이런 지상철 지역들이 지하화가 되면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상철이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전체가 되진 않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구간들이 있어요. 구간들, 여러분. 그런 지역들은 어쩌면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왜? 아니, 우리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 백날 했었잖아요. 그런데 되네 안 되네, 결국 다 되고 있잖아요. 서울 도시경쟁력이라는 걸 확보하고, 또 하나는 서울에 땅이 없는 건 뭐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상철도 지하화는 저는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반드시 될 것 같다. 저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지상철이 다니는 지역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뉴타운이 연계된 지역이라든가 도심과 업무타운과 연계된 이런 지상철이 다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토지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자, 여의도 디지털 금융 특구를 조성하겠다.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여의도를 디지털 금융 특구를 조성한다. 그래서 어떻게 조성하냐.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 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 금융 허브 지원 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을 여의도에다 유치할 경우요,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 디지털 금융 허브 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을 하고, 글로벌 금융 오피스 확대, 글로벌 금융 오피스 확대라는 건 뭐냐면 결국 여의도에 오피스를 더 짓겠다라는 건데, 여의도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지도 가서 항공뷰로 한번 보세요. 지을 땅이 있나? 더 이상 땅이 없죠? 금융 오피스를 확대해서 조성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지금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땅, 오래된 건물이 많이 몰려있는 땅이 동쪽보다는 서쪽이 많아요. 여의도, 동여의도보다 서여의도 쪽이 많은데, 이 서여의도 쪽이 왜 그런 땅들이 많냐면, 그런 건물들이, 노후 건물들이 많냐면, 서여의도가 고도 제한과 층고 제한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어쨌거나 고도 제한이나 층고 제한이 풀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금융 오피스를 확대하려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면, 여의도가 개발된다면 과연 여의도만의 문제일까? 한강이 있고 여의도가 있으면,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이어진 요 라인이 뭐예요? 서남권 경제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지역들이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뭐예요? 중공업 지역이에요. 또 이 지역들이. 그러니까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신도림부터 구로, 금천까지 이어진 이 라인들, 전체 라인들이 서남권 경제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계속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바로 위에 마포와 용산이 있고,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노량진이라든가 요런 지역들, 왼쪽에 있는 목동이라든가 신도림 지역들이라든가 요런 지역들이 다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포대로죠. 여의대로를 기준으로 여의도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전 이제 동여의도라고 혼자 부르는 겁니다. 여기를 서여의도라고 부르는데, 동여의도는 이제 개발이 아파트 재건축을 뺀 나머지는 거의 개발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 서여의도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 제한이라든가 층고 제한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왜? 국회의사당 때문에 많이 묶어놨거든요. 근데 오성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걸, 이런 걸 뭐가 다 풀겠다. 국회의사당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 어떠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고도 제한과 층고 제한이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사당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안 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어이가 없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칭해서 표를 달라고 해서 뽑아드렸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지역을 고도 제한으로 묶었어요. 왜? 위에서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고도 제한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강변에 대한 고도 층고 제한 완화라든가 고도 제한 완화 풀리면서 같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세종시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사당 이 넓은 땅 좀 써버리게,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보내던, 뭐 아니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다른 동네를 보내던, 이 땅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 넓은 땅을, 그죠? 여기를, 이 어마어마한 땅을 국회의사당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여의도 절반, 한 5분의 1 정도 되겠다. 5분의 1.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서 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요. 유니콘 기업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10년이 안 된 기업이죠. 자산가치가 1조 정도, 1조 이상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5개 기업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상장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유니콘 기업도 어디서 키우겠다? 서울에서 키우겠다. 근데 실제로 15개에 있는 유니콘 기업이 다 어디 있어?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니콘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거의 없다. IT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대부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울에 회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상 세계 뷰티 산업 허브 구축하겠다. 동대문, 계속해서 동대문 얘기가 나오죠. 이런 걸 보실 때 여러분,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 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 그리고 한류, 연계, 문화, 관광, 콘텐츠가 지작된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로 뭘 만들겠다? 동대문을 만들겠다. 동대문을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동대문은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R&D, 창업, 수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서울에서 소지한 100대 화장품 기업을 4개에서 6개로 확대시키겠다. 관광 및 등 관련 산업을 확장한다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그 주력 사업이죠. 젊은 층,
젊은 층 유입이 상당히 많겠죠. 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젊은 층일 거고, 일자리 자체들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일자리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동대문 주변은 1, 2인 가구들이 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고, 이렇게 글로벌적인 도시로 동대문을 개발하다 보면 DDP를 중심으로 이 동대문 주변에 대한 개발들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많다. 특히 뭐 재개발도 포함해서입니다. 요런 지역,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비전 2030 플랜에 언급되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고 관심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또 투자청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4대 신성장 혁신축을 개발한답니다. 혁신축 안에 또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국제경쟁 혁신축 어디서부터냐? 한양 도성, 서울역, 용산, 한강, 여의도, 영등포, 구로 4개 축으로 개발되죠. 국제경쟁 혁신축은 한양 도성, 서울역, 용산, 한강, 여의도, 영등포, 구로까지입니다. 청년 첨단 혁신축 한강, 성수, 청량리, 홍릉, 광운대, 창동입니다. 미래융합혁신축 한강, 삼성, 수서, 양재, 감성문화혁신축 상암, 한강, 마곡, 김포공항. 제가 중간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공통적으로 표시했는 지역들이 있죠. 어디죠? 네, 한강이라는 지역입니다. 한강이라는 지역. 한강이라는 지역인데, 자, 과거에 5대, 4대, 3대 혁신축, 무슨 개발축, 이런 축들이 나올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심 4개 개발축 같은 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 뭐 광화문, 예를 들어서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명동, 서울역, 뭐 이런 식으로 한강 이전의 개발축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권 개발과 강남권 개발을 나눠서 따로따로 개발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강에 대한 큰 뭔가가 있는지 모든 개발축에 뭐를 끼워놨다? 한강을 끼워놨다. 한강. 모든 개발축에 한강을 어떻게 개발하지? 그죠? 한강을 개발 못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한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였으면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에서 개발축이 끝납니다. 그 전에 개발축들은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에서 개발축이 끝나는데 한강을 연결시켰어요. 양재, 수서, 삼성 북쪽으로 올라와서 또 한강이야. 만약에 상암, 마곡, 김포공항을 개발축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상암, 한강, 김포공항, 마곡, 김포공항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저거예요. 힌트야 여러분. 그러면 한강 주변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들이 높죠. 한강 보면 되잖아. 그러면 자, 북쪽 지역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북쪽 지역에서부터. 자, 상암동은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 왜? 한강이 뭐야? 공원이야. 망원동 주변에 있네요. 망원동 주변에 과연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거야. 한강변에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너무 많고 중간중간 여기는 보니까 망원동 주변은 가주택 정비 사업밖에 안 돼요. 그죠? 딱 보기에도 제가 봤을 때 합정동 정도는 좀 가능하겠다. 합정동 정도는. 그죠? 그리고 망원 합정동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과거에 균형발전 촉진지구잖아요. 이게 특별계획구역 지금 망원동 합정동 특별계획구역, 합정역과 상수역 주변 이런 지역들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상수 1구역인가 2구역인가 여기는 지금 뭐 재개발하려고 지금 동의서 작업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뭐 광흥창역 아래쪽, 상수역 아래쪽에 보면 이 뭐 해무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 한강변에 이렇게 자막자막한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뭐 마포 주변도 마찬가지고, 뭐 용산으로 넘어오면 뭐 투자 못하고 일단 용산은 건너뛰고, 이천동 다 아파트 단지니까 건너뛰고, 한남 유타운 건너뛰고 쭉쭉쭉쭉 가요 그냥. 그러면 이제 옥수 금호동이 나와. 옥수 금호동 한강변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 왜? 다 아파트네. 그죠? 다 아파트입니다. 다 아파트인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아파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주택가들이 있네요. 이렇게 끼어있는 주택가들이 있죠. 여기가 지금 운봉 1구역이네요. 요런 주택가들, 이렇게 주택가들이 있네요. 이렇게 주택가들. 요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엔 쭉 넘어오면 이제 성수동 투자할 데 없고, 자양동 뭐, 원체 비싸고 지금.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리천이 합정동 같은 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하실 때가 있어. 남쪽으로 넘어오면 남쪽은 사실 가양동이라든가 마곡부터 가양동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다 아파트 단지라서 양평동이라든가 이 당산동 지역 요런 지역들 한강변 어쨌거나 한강 쪽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전 20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이 올 연말에 나오는데 비전 2030의 큰 얘가 어떻게 보면 척추뼈가 되는 거예요. 이 골자를 통해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건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게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군웅지에 대한 고도 제한, 그리고 이제 한강변 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2종 7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건데, 그게 연말에 나온다. 근데 그 내용들은, 2040 도시기본계획은 뭐예요? 법정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고 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거의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투자할 데 없고, 흑석동도 투자할 데 없고, 강남은 거의 없네요. 그냥. 강북 지역 쪽에 많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요 지역이 어디예요? 풍납동이네. 한강변 풍납동. 그죠? 풍납동입니다. 이 지역이. 볼까요? 한강변에서 한번 내려다 볼까요? 요 동네가 풍납동이에요. 요 동네가. 어우, 이쁘네, 풍납동. 근데 또 풍납동 딱 또 빌라 가격 또 들쑤서 놓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이 동네가 민간재개발 공고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했다라는 건 뭐예요? 동의율이 나왔다라는 거고 나머지 노후도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규제적인 면에서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풍납동이 2, 3천 투자였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핵심 축으로 개발이 되는데 요거를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 좀 흐릿하죠. 왜냐면 이게 동영상을 캡처해서 그래요. 동영상을. 자, 한번 보시면요. 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특징되어 있다. 일단 동쪽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보면 동쪽에 많이 몰려있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올 초부터 동부간선도로 라인 동부간선도로 라인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동부간선도로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동부간선도로 라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라인.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에 청년 첨단 혁신축이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창동에서 광운대, 아까 홍릉, 청량리, 성수, 한강변까지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까지 청년 첨단 바이오 혁신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변 중심축이 이제 한강변으로 쭉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수변 중심축이 개발이 되는 거고, 미래 융합 혁신축은 이제 강남권입니다. 이 삼성동, 수서, 양재까지. 그러니까 요 라인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부간선도로 라인인 거예요. 동부간선도로 라인. 요렇게 해서 이게 요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동부간선도로 라인인 거예요. 자, 보면 근데 이 청년 첨단 혁신축과 미래 융합 혁신축 이 두 군데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동쪽 지역인데요. 보시면 참 GTX 역사가 많은 게 보시면 창동이 GTX고 바로 옆에 광운대가 또 GTX입니다. 그 다음 홍릉 바이오 개발단지, 홍릉 바이오 단지가 개발이 되는 거고, 청량리가 또 이제 업무타운으로 조성되면서 GTX가 들어가고요. 바로 아래쪽에 또 왕십리가 GTX잖아요. 그러니까 GTX 역사가 강북 쪽에 이 동북권,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에만 GTX 역사가 벌써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삼성역이 GTX가 들어가고 수서역이 이제 GTX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창동과 강원대 주변에는 뭐예요? 대규모 상계주공 재건축단지와 창동 주공 재건축단지가 있고, 강원대 쪽에는 장인 뉴타운이 있고, 홍론 주변에는 이문 희경 뉴타운이 있고, 청량리 재개발이 진행되고요. 아래쪽에 용두동, 용납동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십리에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아래쪽에 성수동 또 개발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촘촘히 다 뭐예요? 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개발이. 그리고 이제 삼성동 GBC가 만들어지고 양재와 수서에 IT라든가 AI, R&D, 로봇, 바이오, 마이스 산업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 쪽을 좀 보면요. 한양 도성 쪽을 보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주변 제가 누차 얘기했죠. 서울역 주변 이 아현동과 북아현동, 만리동부터 시작해서 서계동이라든가 후암동, 회연동 요런 지역들 서울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지 된다. 자, 한양 도성을부터 출발해서 서울역, 용산, 여의도, 영등포, 구로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서 구로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신도림 구로를 해서 금천까지 이어지는 중공업 지역 이 라인이 전체가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 구로, 금천이 뭐예요? 서남권 프로젝트입니다. 서남권 프로젝트와 연결을 해서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사장 도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이제 개발이 된다. 용산은 얘기할 것도 없고 여의도는 뭐 원체 고액 투자니까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어디 가지셔야지 되냐면 뭐 이런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서울역 주변, 그리고 남산 주변 지역, 남산 주변 지역에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남산 그러면 다 용산만 생각하잖아요. 중구 쪽 남산도 있어요, 여러분. 중구 쪽에 서울역에 붙어있는 남산 자락 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여러분 2종 7층 제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죠. 상암동 땅이 없다. 상암동이 2종 주거 지역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상암동과 한강변과 마곡, 김포까지 이어지는 감성 문화축입니다. 김포는 이제 고촌 지역 같은 지역이 엄청나게 뜰 것 같습니다. 김포 고촌 지역 같은 데가 엄청나게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암동은 제가 한번 일전에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예. 상암동은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이런 지역들인 거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잖아요,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고. 그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 현재 지하철 4개 노선이 다니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지하철 4개 노선이 다니는데 추가로 2개 노선이 더 들어옵니다. 아시죠? 뭐, 하나는 확정된 거 모르겠어요. 강북횡단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하나는 홍대 원홍선인가요? 저기. 원흥에서 홍대, 여기 상암동에서 홍대까지 빠지는 원종 홍대선인가 이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거기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총 6개 노선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자, 요 지역이 이제 철도 지역이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고, 이 위쪽은 수색증산 뉴타운이잖아요. 뭐 여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 업무타운이 있잖아요. 업무타운이 쭉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끊겨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2종도 아니고 3종이야. 여러분 3종입니다. 3종은 뭐예요? 아파트 부지입니다. 상암역 앞에 있는 요 3종 딱 요런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라. 3종은 뭐다? 아파트 부지인데 여기가 상업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100%다. 100%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 인접해 있는 GTX 역사와 마주치고 있는 이 창동과 강운대, 홍릉 주변, 홍릉이면 뭐 이문동이라든가 또 회원동이라든가 홍릉 주변에 있는 그쪽 고대 주변, 청량리와 이 이문희경 뉴타운 사이, 그리고 청량리와 성수동 사이면 뭐 용두동, 용답동 여기가 어디 왕십리죠. 그래서 삼성역과 수서, 양재, 한양, 도성은 뭐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고 광화문 일대니까 광화문 일대 그러면 아까 종로가 행촌동이죠. 행촌동 뭐 이런 동네가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서울역 주변, 뭐 용산 영등포 그룹 뭐 이런 지역들 중공업 지역, 상암동 쪽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김포 고촌 지역이 앞으로 많이 뜰 것 같다. 한번 쭉 우리가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강 나들목 증설을 많이 해서 뭐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 또 나오네요.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관광축제를 만들겠다. 아시아 대표 관광 축제를 개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부동산 저희 쪽이랑 관련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뭐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천 르네상스. 아까 어느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 참 물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한강뿐만 아니라 간천, 지천들도 르네상스를 통해서 수변 중심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우이천이라든가 안양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부간선도로에 있는 게 중량천이죠. 뭐 중량천이라든가 뭐 이런 천들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커스는 그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2030 서울 도시 2030 서울 비전이 이제 발표를 했다. 2030 서울 비전이 발표했는데 이거를 1년도 안 남은 서울시장이 앞으로 10년간에 대한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 내용이 아마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갈 거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해서 발표를 한다. 20년짜리 중장기 개발 사업이고 법정 최고 계획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더 이상 서울시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비전 2030은 거의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똑같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갖고 민간재 개발, 오세훈식 민간재 개발에 좀 관심을 갖자.
1차 모집을 하는데 2차, 3차 계속해서 모집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 80군데 정도 구역 지정이 될 텐데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아직 기회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개 축개발 지역, 그죠? 4개 축개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 이 지역들,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 지역들과 연계해서 가만히 보시면 재개발하는 곳들이 이 지역들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